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매일 챙겨 먹는 보약 같은 두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를 선택하시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드시다가는 콩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찾으신 72세 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산행도 즐기시고 식단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주변 친구분들 사이에서 건강 박사로 불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시다가 결국 구급차를 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평소 몸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 어르신은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 단순히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진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콩팥이 보내는 통증과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허리 문제는 자세를 바꾸거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시질 않고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 공간을 주먹으로 톡톡 쳐봤을 때 몸이 번쩍 들릴 정도로 자지러지게 아프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시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최 어르신도 바로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신장 결석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두부는 분명 훌륭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수대학 연구팀에서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발생 확률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조합입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두부라도 짝꿍을 잘못 만나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 더 무섭습니다. 최 어르신도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건강한 습관 하나가 콩팥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시 아프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콩팥을 망치는 두부의 최악의 짝꿍 3가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다시 젊게 살려내는 황금궁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비결까지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두부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강 식재료들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주범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어떻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은 식탁에 올리는 일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무려 9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수산 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체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어르신의 옆구리를 쥐어짜게 만든 신장결석의 정체입니다. 통계적으로 신장결석 환자의 75% 정도가 바로 이 수산칼슘 결석 때문이며, 특히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돌이 몸 안에 박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데쳐서 수산을 절반 이상 제거한 뒤에 드시고, 데친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쳤어도 수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두부와는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알려져서 요즘 많은 분이 생으로 갈아 드시기도 하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비트는 시금치보다 수산 함량이 더 높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붉은 뿌리 부분에 이런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비트 생즙이 오히려 결석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매일 비트 생즙을 마시다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은 사례도 보고될 만큼 그 위험성이 큽니다. 비트를 건강하게 드시고 싶다면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살짝 쪄서 수산을 일부 제거한 상태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경고드리는 조합은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가벼운 식사를 하신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을 곁들이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것은 우리 몸에 칼륨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저하된 어르신들이 고칼륨 식품인 두부와 고구마를 동시에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식사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리법에서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부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 함께 끓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두부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 필터는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름에 튀긴 유부나 튀긴 두부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십시오. 두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서 산패된 기름의 과산화 지질이 콩팥 미세혈관에 염증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두부보다는 원재료가 확실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해독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상극 음식 정보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까운 지인들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에 돌을 만들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조합들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혀가는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기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어르신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셨죠?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미역국을 곁들이거나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내는 데는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 몸속의 필수 영양소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김을 함께 먹으면 두부가 빼앗아간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충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액 속의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강력하게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해독 업무를 미역과 김이 대신 나눠서 해주는 셈이죠.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콩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훨씬 편안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짝꿍은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서 드십시오.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두부는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 몸이 찬 어르신들이 과하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기운이 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는 정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이 만나면 완벽한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의학적으로도 부추의 황화알릴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황화알릴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콩나물입니다.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반드시 콩나물 한 줌을 추가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콩나물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면 암모니아 같은 독한 노폐물인 요독이 생기는데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요독이 혈액 속에 쌓여 온몸이 가렵거나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이러한 요독을 해독하고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가장 힘들고 고된 일을 콩나물이 옆에서 거들어주는 격이니 콩팥의 노화를 늦추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심도 있는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황산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이 독한 산성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고 사구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약 35% 정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3분의 1이나 줄여주니 콩팥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결국 고기 대신 두부를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최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실천하시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콩팥의 여과 수치가 눈에 띄게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실제로 건강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최어르신이 병원에서 나가신 뒤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계신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불린 미역을 한 줌 듬뿍 넣어서 드십시오.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조미되지 않은 구운 김을 두세 장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을 챙기면서 미역과 김이 콩팥의 해독을 돕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아침 보약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두 가지 중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는 두부 부추전입니다. 두부 반모를 숟가락으로 으깨서 잘게 썬 부추 한 줌과 섞어 노릇하게 지져 드시면 됩니다. 밀가루는 재료가 서로 붙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찌개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되 콩나물 뿌리는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해독 성분이 가장 몰려있는 보물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금치는 절대 넣지 마시고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활용해 보십시오. 배추는 칼륨 함량도 낮고 수산 성분도 거의 없어서 콩팥이 쉬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 가장 부담 없는 채소입니다. 이렇게 세 끼만 챙겨도 콩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최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원래 먹던 식재료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라 아주 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진료실에서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콩팥이 이미 안 좋은데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독한 산성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약 35%나 줄여줍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고기는 줄이되 오늘 말씀드린 좋은 조합으로 두부를 하루 4분의 1모에서 반모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을 보신 뒤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2분에서 3분 정도만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비눗물 같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콩팥 필터가 망가져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검사 외에 시스타틴 C라는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육량에 상관없이 콩팥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는 분들이 두부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연두부나 찌개용 두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쫙 뺀 포두부나 단백질만 인위적으로 높인 고단백 두부는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립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에 쌓인 찌꺼기가 씻겨 나가지 못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와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은 콩팥을 깨우는 가장 값진 습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실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댓글을 남긴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건네보세요. 혼자 하는 다짐보다 함께 나누는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중한 콩팥 건강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두부는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콩팥 팥 필터를 보호하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시금치와 비트와 고구마는 두부와 상극이니 멀리하시고 대신 미역과 부추와 콩나물을 짝꿍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제가 제안해드린 아침 미역국과 점심 부추전, 그리고 저녁 순두부찌개로 이어지는 식단 루틴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응급실의 최어르신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을 뵙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의 그 수척하고 고통스러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고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군요.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조차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가벼워 보이셔서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아침 미역을 듬뿍 넣은 두부국을 챙겨 먹고 시금치 대신 부추와 콩나물을 즐겨 먹었더니 몸이 몰라보게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3개월 만에 진행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도 콩팥의 여과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무시무시한 결석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웃으시더군요. 최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턱대고 합쳐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먹는 것이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시금치가 있다면 두부 드시는 날에는 잠시 양보하시고 시장에 가실 때는 미역과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 여러분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분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일 것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두부 식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지탱해줄 건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